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램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해드리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현재 S21, 22, 23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플립 5, 폴드 4, 플립 3 요런 단계, 그러니까 지금 출시가 된 지 1년 혹은 2, 3년 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 S24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S22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스마트폰을 많이 바꾸실 거라 생각하지만, S22 시리즈나 23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굳이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포지션에 놓이신 분들이에요. 물론 S22 시리즈를 사용하는데 사용상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바꾸시겠지만, 그런 게 딱히 아니라면 굳이 지금 S24를 구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S24 플러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지금 S22나 23을 사용하고 있는데 25로 구매하려고 한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물론 플립이나 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의 댓글을 많이 다셨고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한번 꼭 말씀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냥 너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짧게 본론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램이 하는 일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억장치예요. 내가 10개 앱을 실행해서 스마트폰에 현재 10개 앱이 쫙 사용 중이에요. 근데 분할 화면을 하지 않는 한 화면에 하나밖에 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다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크롬캐스트를 열어서 검색을 하고, 네이버에 기사를 또 검색하고, 워드를 열어서 문서 같은 걸 작성하고, 친구한테 카톡이 와서 카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들을 진행할 때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앱이 노출되는 포어그라운드 단이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 단에서 아까 실행한 많은 앱들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때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사용했지? 라고 기억해주는 게 바로 램의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램의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거죠. 자, 근데 얘도 이제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DDR5, DDR5X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S23에 DDR5X 버전이 탑재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램보다 성능으로는 한 1.3배 정도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이 한 20% 정도 개선이 됐어요. 램의 소비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병목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백그라운드 단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되게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CPU가 연산을 할 때 데이터 값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물론 CPU도 레지스터라는 기억 공간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 램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다량의 데이터를 계속 가져다 쓰다 보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제한이 걸리면서 소비 전력이 엄청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 정도 개선한 게 DDR5X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에 삼성 반도체에서 DDR5X PIM이라는 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 5에서 5X가 성능이 1.3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려 성능이 8배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5에서 5X가 소비 전력이 20% 개선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무려 50%의 소비 전력이 개선됐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DDR5X 뒤에 붙은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칩 안에 기억 장치도 있고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는 어떤 걸 겪게 되냐면, 당연히 백그라운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앱 수가 늘어나면서 안전성 또한 확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PU나 GPU가 이 램 안에 들어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본인들이 활용했다 다시 넣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램 안에 연산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세싱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범위만큼 이게 연산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이 PIM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CPU와의 데이터 이동 횟수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고,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 병목 현상까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비 전력이 50%까지 감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램이 곧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램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과연 우리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2021년도에 DDR5X가 나왔거든요. 근데 S23에 들어갔어요. 2년 정도의 텀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25보다는 26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고 기존에는 이러했는데 최근의 기술들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발전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원래 해왔던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르게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는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 앞으로 가서 그걸 수정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지난번 S22 시리즈에 스냅드래곤으로 탑재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오류가 있어서 전량 폐기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결국은 수율 문제죠. 그리고 이게 PIM 기술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25까지 상용화를 시키기에는 조금 빡빡할 수도 있어요. 정말 빠르게 간다면 26, 아무리 늦어도
17 정도에는 탑재가 되지 않을까. 뭐 폴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스마트폰을 S25 시리즈로 바꾸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거기에 DDR5X PIM 램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를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램에 괜찮은 CPU와 GPU가 들어간다면 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의 속도는 그만큼 더욱더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더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진행했던 S24 시리즈의 케이스와 그립톡을 나눠드리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사전 예약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너무 길게 이벤트를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날짜인 12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S24 플러스가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발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 여러 가지 영상 많이 기다려주시고 가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날씨 엄청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전 지금까지 슈퍼로드였습니다.